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2일 화요일 오후 4시 10분입니다.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별로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이제 장기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게 주식시장에 잔잔한 부담을 준 거죠. 달러 강세도 잔잔한 부담을 줬고요. 특별한 악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어떤 금융시장의 돈의 이 움직임의 그런 거에 의해서 이 잔잔한 악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 강세 또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거, 이거 달러 강세와 금리가 올라가는 거, 이거 두 가지가 지금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 보시면 되는데, 사실 달러는 사실 뭐 지금 당장 주식시장에 일단 별다른 뭐 악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일단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이 금리인 것 같습니다. 금리가 어떻게 되니까 이제 달러가 어떻게 움직인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맞겠거든요. 이 관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금리가 중요합니다. 장기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부담을 느껴서 하락을 하고 있다.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약간 구분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장기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어떤 측면에서 주식시장에 이제 부담이 되냐면은, 이게 이제 이 경기 민감주들 혹은 뭐 어떤 한계 기업들, 이자 내기가 힘들어 갖고 기업 운영이 막 불투명한 막 그런 기업들, 혹은 뭐 부채 비중이 높아가지고 이자 비용 내고 나면은 이자 비용에 의해서 뭐 영업이익이나 뭐 어떤 뭐 이익률이 확 달라지는 그런 좀 어려운 민감한 경기 민감주들,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런 부담 때문에 이게 주식시장이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시장이 하락한다 라고 하기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아직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우려, 네, 또 그리고 장기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야, 이건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하는 거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거다. 그것도 조금 좀 구분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좀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 또 그리고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한 것도 아니다. 지금은 그 일부 이제 어려운 기업들이 고금리 부담을 겪을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락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페드와치 여기 잠깐 보시면요, 이 투자자들이 금리나 기대를 하는 이런 확률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금리나 기대는 여전하고요. 단지 이제 그죠, 높은 금리 레벨대에 대한 그런 부담이 이제 주식시장에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시 13분 막 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이제 세계 증시가 통째로 다 하락 전환도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통째로 다 하락 전환 됐다라고 표현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좀 지켜봐야죠. 이제 오늘 밤에 실제로 고금리 부담으로 인해서 막 오늘 밤도 나스닥이 막 자빠지고 S&P 지수가 막 자빠지면, 그러면 이제 세계 증시가 뭐 하락 전환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굳이 따지면 일단 지금까지는 주식시장은 아직은 뭐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 증시는 잘 올라가다가 상승 탄력이 뭐 제로에 가깝습니다. 상승 탄력이 거의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옆으로 벨벨벨 기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상승 탄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락 전환, 상승 탄력이 없어진 게 하락 전환은 아닙니다. 하락 전환은 이제 할까 말까. 하락 전환 하려면 강력한 매도세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밤에 강력한 매도세가 나타날 수도 있는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에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거지, 아직 전환했다 이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일부 증시들,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한국 증시, 그런 친구들은 이미 하락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세계 증시 전반적인 흐름은 아직 강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세계 증시는 뭐 거의 정체 중이긴 한데, 약한 친구들은 이제 먼저 하락 진행 중이죠. 그죠? 다만 어젯밤에 S&P 지수하고 러셀 지수가 좀 큰 폭으로 좀 한번 장중에 훅 빠졌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나마 강했던 친구들이 걔네인데, 강했던 친구들조차 어젯밤에 타격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증시는 일단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잘 나가는 친구들은 없고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좀 진행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대부분 다 비슷해졌죠.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키들이 좀 맞춰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와중에 약한 친구들은 신나게 빠지고 있고요. 한국 증시 대표적으로. 그래서 일단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는 채권과 주식이 이제 반대로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금리나 기대가 뭐 그런 게 깔려 있어가지고 뭐 채권이 올라가면 뭐 하여튼 주식이 떨어지고 뭐 하여튼 이런 개념으로 좀 움직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젯밤부터는 근데 좀 달랐죠. 어젯밤에부터는 사실 뭐 물론 어젯밤은 엄밀히 따지면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어젯밤은 이제 사실 뭐 주식시장은 뭐 나스닥이 하나의 상승 마감하기도 했으니까 또 그리고 빠졌다가 S&P나 러셀이 좀 장중 회복하기도 했으니까 뭐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채권 시장이 좋으면 뭐 주식 시장이 안 좋고 이런 상관관계가 채권과 주식이 반대로 가는 이런 상관관계가 좀 약하게나마 좀 존재를 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이쯤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거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고민을 좀 해보자고요. 지금 상황에 보니까 이런 분위기대로라면은 채권하고 주식이 같이 이렇게 손잡고 하락하는 일도 지금 생길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그죠? 뭐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 하고 또 그리고 뭐 국제 유가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또 그리고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이 채권이 지금 장기 채권이 하락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채권이 하락을 하면서 금리의 레벨이 너무 높아지니까 금리 레벨 자체가 부담이 된 주식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식과 채권이 같이 손잡고 같이 죽어버리는 이런 독특한 현상이 좀 나타날랑 말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요런 생각에 변화를 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일단은 뭐 미래 예측 뭐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주식시장은 일단 주식시장은 뭐 상승 탄력이 거의 죽어갖고 꺾일랑 말랑하는 그런 상황이고 채권 시장은 단기 바닥 정도는 살짝 만들었었지만은 별로 지지력이 없이 어젯밤에 계속해서 저점을 붕괴시키고 지금 하락 중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둘 다 지지력이 안 보입니다. 내가 뭐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중요한 건 이제 매수를 하시고 싶으시면 이제 매수세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주식을 사고 싶다. 그러면 주식의 매수세가 나와야 되고 채권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럼 채권의 매수세가 나와야 되는데 둘 다 일단 어떤 매수를 위한 그런 매수세는 일단 아직까지 뭐가 확인된 건 잘 없으니까 하여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일단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 흐름이 이렇게 좀 변환이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되는 게 아닐까? 좀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채권을 눌림시 매수, 장기 채권을 눌림시 매수 관점이다 이런 걸 일단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으면 일단 당분간 이거 30년물 선물입니다. 장기 채권 매수는 제 생각에 일단 좀 뒤로 좀 미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하여튼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이 매력적인 가격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매수세가 안 나오니까 매수를 막 하면 안 되겠죠. 한두 번 정도 매수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긴 있었는데 한두 번 정도 해보고 나서 지금 이제 안 풀린 거니까 일단 당분간 좀 채권 매수 이런 건 좀 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하여튼 어쨌든 주식시장은 제가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2510이 중요한 저항이다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 자리 넘어가기 전까지는 일단 뭐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좀 전환 가능성 이런 걸 경계를 좀 하시면서 아래쪽으로 전환 뭐 그런 거를 계속해서 염두하시면서 좀 하방 베팅 같은 걸 뭐 시도해 보시는 게 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아시아 장중에도 오늘 한국 증시가 열려 있는 장중에도 지금 보시면 장기 금리들이 올랐습니다. 채권이 떨어지고 있죠. 계속해서 악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악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미국 선물 시장도 미국 주식 선물 시장도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 본장 시간이 여기였고요.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아시아 증시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해서 주식 시장도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약간의 이제 차별화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고금리에 대한 부담을 나스닥에 있는 실적 좋은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고금리 부담을 느끼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빅테크가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나스닥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러셀 지수하고 S&P 지수가 시간 외에서 좀 상당히 큰 타격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매 관점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가 강하니까
주식시장에 돈이 크게 빠져나가지 않는 선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진행 중이긴 한데, 아무튼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으면 이거 와장창하면서 다 같이 자빠지는 이제 순환매가 아니고 이제 다 같이 와장창하는 것도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S&P 지수라든가 러셀 지수 같은 것들은 보시면 이 진한 오렌지색 선, 그죠? 요거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진한 오렌지색 선이 지금 보시는 게 다 30분봉이고요. 이게 이제 일봉에서 보면 5일선이라 말씀드렸죠. 지금 벌써 5일선들이 벌써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죠? 이게 지금 고개를 숙인다는 건 좀 상당히 강력한 매도세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좀 오늘 밤에 빨리빨리 S&P라든가 러셀 지수 같은 게 빨리빨리 회복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단기 고점을 확인하고 이제 좀 꺾일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세 전환도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근데 나스닥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상승 탄력이 0이라서 그렇지, 이 어쨌든 그 진한 오렌지색 선, 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진한 오렌지색 선을 죽이려는 모습은 일단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살짝 죽더라도 이 선 위쪽으로 계속 올라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진한 오렌지색 선 아래에서는 강력한 매도세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나스닥은 좀 아직까지는 강한 거죠. 하여튼 내 세상 일이 참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가볍게 좀 더 보자면요. 보통 이제 미국이나 뭐 아니면은 뭐 유럽이나 아시아에 있는 주요국들이 주식시장이 좀 안 좋으면 항상 청개구리로 가는 친구가 있죠. 중국은 청개구리로 움직이는데 오늘 구리 가격이 그래서 상승을 하더라고요. 지 혼자. 참 재밌습니다. 중국 주식들도 오늘 비교적 좀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죠? 중국 주식들도 오늘 보시다시피 상승 마감하면서 중국 주식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조정을 끝낸다, 우리는 이제 단기 바닥을 만들었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구리도 올라가는 참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청개구리 DNA가 어디 안 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증시, 그죠? 일본이나 한국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일본, 한국은 뭐 부진했죠. 그죠? 일본, 한국은 안 좋았다. 유럽 증시 조금 전에 개장했는데 이제 고금리 부담으로 좀 부진하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부진한데 독일 증시는 엄청나게 강하네요. 독일 증시는 0.5% 상승 중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 증시 좀 잠깐 보시자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0.5% 상승 중. 이런 모습이면 아직까지 굉장히 강한 거죠. 이거 뭐 이런 걸 보고 의미 있는 매도세를 할 수 없죠. 여기 직전 고점을 돌파한 척한 피로감 때문에 가볍게 조정 나오는 정도지 이걸 하락 전환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 증시는 아직까지 강하다.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이런 강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뭐 세계 증시 자체가 아직 뭐 당장 꺾이고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겠죠. 그죠? 다 같이 손잡고 하락하는 그런 건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 아직 뭐 그런 일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여튼 오늘 있었던 일들 아까 전에 뭐 이미 다 말로 이미 뭐 말로 쭉쭉 다 풀어냈지만은 그래도 기사 내용 보시자면은 국채 선물 하락 지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소폭 추가 상승하면서 아시아 장중에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쳤다, 그거고요. 이거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죠? 금리가 급등한 이유를 이렇게 대고 있다고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거 하고, 그리고 유가가 높아진 거 하고, 유가 급등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국채가가 급락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증시는 미국 금리 부담에 약세라고 되어 있고, 삼성전자가 아침에 말씀드렸죠. 그죠? 이거 어제 미국 반도체 지수 자체는 약했다. 엔비디아 지 혼자 올라간 거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자체는 좀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또 하락했다. 이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쭉 다 봤고요. 그래서 오늘 다른 나라 증시들 좀 모양 좀 체크를 하자면, 하여튼 유럽 증시, 조금 전에 독일 증시 좀 봤고, 일본 증시 뭐 하락 전환 이미 일찌감치 했고 그냥 자연스럽게 빠지고 있습니다. 뭐 이상한 거 없죠? 이미 하락 전환 했고 잘 빠지고 있다. 이제 슬슬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세계 증시 분위기가 좋으니까 찔끔찔끔 빠지다가 이제 변동성이 조금씩 좀 확대가 되어 가려는 그런 듯한 초창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 강화 그런 게 나타나고 있고요. 상해 종합 지수는 단기 바닥 만들고 오히려 반등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중국 증시 이런 거는 함부로 하방 베팅도 함부로 상방도 좀 하여튼 둘 다 좀 이래저래 좀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매매를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주식시장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장중에 달러 강세도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죠? 위안화 약세 흐름 특별히 지장 있는 게 특별히 변화 없고요. 엔화 약세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약세 흐름 계속해서 지속해서 1378원까지 급속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쭉 봤고요. 한국 증시 기술적인 내용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뭐 사실 별다르게 뭐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원웨이 하락장,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신나게 빠진 상황이고, 그리고 전 종목 다 빠졌고 뭐 그랬기 때문에 이건 뭐 딱히 뭐라 드릴 이야기 없고, 그리고 이미 뭐 그 전날부터 이미 그저 언제였죠? 금요일 날에 이미 강력한 매도세가 나와서 코스피는 하락 전환을 이미 했다라고 이미 뭐 말씀을 드려버렸기 때문에 딱히 뭐 제가 다 뭐 오늘 뭐 이미 시세가 이제 그런 전환은 됐고 이미 시세가 진행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뭐 딱히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락의 기울기가 이제 좀 살아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좀 뭔가 새롭게 할 이야기가 있다면 이거죠. 이제 옵션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게, 변동성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오늘의 좀 특징, 오늘 굳이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걸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차분했단 말이에요. 코스피가 하락 전환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막 대폭락이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보시면 풋옵션들이 이제 이건 5분봉이에요. 이제 풋옵션 5분봉인데 이제 5분봉에서 이제 중요한 저항들을 다 돌파한착을 하면서 이제 1봉상 5일선 이런 것들도 이제 위쪽으로 확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 있는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제 오늘 시장이 대폭락을 하지 않은 거는 이제 아래쪽에 아직 지지력들이 있고 선물이 지지력들이 있고, 옵션의 관점에서 봐도 이 위쪽에 21선이라는 그런 어떤 1봉에서 21선이라는 그죠? 요게 1봉이고 21선이라는 이런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당장 시장이 대폭락은, 오늘 당장 풋옵션이 대폭등은 일단 안 했다라는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지금 어쨌든 오늘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한국 증시는 이제 변동성이 가미가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는 뭐 아래쪽으로 방향성 정해졌고 변동성까지 나오기 시작했으니 이제는 급락폭락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관점이 된 겁니다. 이제는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뭐 급락 폭락한다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이제 급락 폭락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조건을 이제 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풋옵션들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오늘 마감까지 풋옵션들이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 5분봉인데 풋옵션들이 요렇게 강한 랠리를 줬으면은 통상적으로 이 가격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특정한 선에서 보시면 딱 기간 조정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딱 버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풋옵션이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이제 선물지수도 약하다라는 겁니다. 선물지수 5분봉인데 코스피 선물지수가 훅 빠졌잖아요. 여기서 좀 제법 많이 올라올 수 있다고요. 탄력적인 반등도 할 수도 있었는데 탄력적인 반등을 안 하고 여기서 반등이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못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왜 못 올라왔냐? 약하기 때문에 못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코스피는 뭐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지금이 어떤 중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자리는 뭐다? 지금 자리 여기 있죠. 오늘 우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데 지금 이 자리는 중기적인, 장기적인, 그죠? 중기적인, 장기적인, 본격적인 어떤 뭐 본격적인 뭐 하락의 전환, 뭐 그런 지금 시작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앞으로 좀 장기적인 미래가 확 어두워지는 그런 시작점에 와 있는 개념으로 좀 경계를 하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코로나 때 이제 2020년 3월 달에 급반등을 하고 나서 한 1년 반 가까이 하락을 하고 1년 반 가까이 하락한 거에 대한 반등이 한 또 1년 반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고점을 7월 달에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방향을 아래쪽으로 좀 전환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오늘 여기서 하락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아래쪽으로 간다. 뭐 약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개념이 이제 좀 요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는 좀 의미가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장기적인 추세를 죽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위험해졌죠.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건 하락 목표치가 좀 많이 열렸다라고 보는 게 좀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여기 지금 10월 말쯤에 코스피가 어떤 저점이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사실 뭐 목표치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건 좀 옳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어떤 하락 목표치가 좀 많이 열렸다, 그러니까 좀 이제 주의하셔야 된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네. 뭐 어디까지 빠질지 알면은 7월 달에 여기서 인버스 몰빵했겠죠, 그죠? 근데 뭐 어쨌든 우리가 그런 걸 알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꺾였다, 목표치가 좀 크게 많이 열렸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고 별다른 반등 없었고 지난번 빠졌던 만큼 또 빠질 수도 있다, 경계해야 된다 이겁니다. 코스닥은 뭐 그냥 줄줄이 잘 빠지고 있어서 반등시 매도 전략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 저의 생각만큼 그렇게 반등이 좀 많이 올라오진 않더라고요. 조금 많이 올라오자라고 마음 먹으면 그래도 5분봉인데 5분봉에서 이제 뭐 한 거의 이 정도까지도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놓고, 야 혹시 저까지 올라오면 한번 세게 진입을 해봐야지, 이런 생각, 하방 진입해봐야지 이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좀 급격하게 빠지긴 했어요. 하여튼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코스닥도 이제 변동성이 가미가 되고 있다. 뭐 전환은 이미 전환 자체는 하락으로서의 전환은 이미 오래전에 됐고, 잘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도 그죠? 코스닥도 중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코스닥이 지금 그죠? 코스닥도 좀 전에 뭐 코스피에서 설명했던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중기적인 추세, 장기적인 추세가 맛이 가고 있는 그런 시작 단계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 오늘 하여튼 고금리 부담 그런 걸로 인해서 코스피 전 종목 다 빠졌다라 보시면 되고, 코스닥도 전 종목 다 빠졌다라 보면 되니까 제가 뭐 딱히 드릴 거는 뭐 딱히 뭐 점검할 건 없겠죠. 다 빠졌으니까 뭐 뭘 제가 보겠어요, 그죠? 딱히 볼 건 없고, 삼성전자 하여튼 조심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제가 단기 저점을 여기 어디서 한번 만들었다라 말씀드렸는데, 올라와야 될 때에서 못 올라왔거든요. 그럼 단기 저점 무효되는 겁니다. 단기 저점은 단기 저점이었을 뿐, 이게 중기 저점, 장기 저점으로 레벨업이 못 되고 계속해서 빠지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차분하게 빠지는 거예요. 의미 있는 변동성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과 같은 이런 변동성, 투매 같은 게 나올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까지 차분한 가운데서 이렇게 차분하게 찔찔찔 빠지는 과정 중에서 차분하게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는 뭐다? 이제는 지난번과 같은 이런 투매의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하여튼 나중에 뭐 투매가 나오면은 삼성전자를 뭐 저점 매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근데 분명한 건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어떤 장기적인 추세선 이런 것들을 다 깨고 있고, 삼성전자 장기적인 추세선들이 이렇게 슬슬 꺾여가고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건강이 매우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뭐 당연히 하락 전환이 됐고요, 그죠? 하이닉스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시 매도 전략. 그래서 지난번 ASM의 실적 쇼크를 다들 극복을 못하고 있다. 물론 뭐 TSMC 같이 잘 나가는 회사도 있지만 TSMC하고 우리나라는 상관이 일단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싶습니다. 다 빠지고 있죠. 이래저래 다 빠지고 있습니다. 다른 거 뭐 딱히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봤고요. 오늘 이제 미국 증시 좀 보자고요. 지금 분위기 안 좋은데 아무튼 뭐 나스닥 보실 분들, 나스닥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하락 전환을 할 거면 의미 있는 매도세가 한 번 더 나와야 됩니다. 아직은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 생각보다 급격하게 지금 S&P하고 러셀 지수가 꺾이고 있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경계하자고요. 제 생각엔 일단 이 정도면, 일단 지금 이 정도 흐름이면, 벌써 이 정도 흐름이면은 S&P 지수 같은 것도 사실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전략을 좀 스위치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직 오늘 미국 증시 시작한 건 아니니까 일단은 뭐 조금 좀 더 보고 이야기를 하긴 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이렇게 진한 오렌지색 선, 이게 이제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지금 꺾여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물론 초창기니까 빨리 회복하면 됩니다. 오늘 밤 회복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직 뭐 강하게 뭐라 이야기는 못 드리겠는데, 좀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이미 이렇게 꺾여버렸으면은 이제부터는 반등식 매도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러셀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러셀 지수도 보시다시피 이미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꺾이고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보시면 처음으로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꺾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등이 좀 강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지금 처음 꺾이는 거잖아요. 코스피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코스피도 지난번에 이제 꺾인다 해서 어떤 과정을 보여드렸냐면은 코스피 5분 봉을 지금 보고 계신데 코스피 5분 코스피 5분 봉이 맞죠? 코스피 5분 봉을 지금 보고 계신데 여기에서 지금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고요. 여기서 그 TSMC 실적이 발표됐든가 그게 아마 이 시점이었을 겁니다. TSMC 실적 발표됐던 게 이 시점. 그러니까 TSMC 실적 발표됐을 때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코스피가 막 아래쪽으로 이제 하락을 하던 그런 순간이었죠. 제가 이제 조금 빨리 제가 하락 전환됐다라는 건 TSMC 실적 나오고 그 다음 날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보시다시피 사실 그 전날부터 이 중요한 선들이 이렇게 조금씩 좀 고개를 좀 숙이긴 했거든요. 근데 초창기다 보니까 TSMC 실적 나왔다고 해갖고 막 강력하게 반등도 하긴 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등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강하게 아직 쏟아진 것이라기 보기는 좀 그렇고 이제서야 쏟아지는 단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반등도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막 지금 하방을 막 추격하고 너무 큰 믿음을 갖고 막 그렇게 대응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고 지금은 어쨌든 좀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좀 천천히 봐가면서 반등이 올라오네. 그러면 한번 하방 진입을 좀 고민을 해서 해볼까? 뭐 이런 생각 정도. 어쨌든 그죠?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주식시장 하락 전환에 대한 그런 경계심을 이제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말씀드리고 있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서서히 이제 경계를 좀 가져볼 때지 지금은 한국 증시처럼 막 강하게 매도세가 지금 미국 증시에 막 확정적인 그런 매도세가 나온 건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직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까지만 좀 이야기할까 하는데 이게 국제유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국제유가가 지금 현재 시간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면은 이제 채권 시장에 좋은 게 맞아요. 채권 시장이 좀 반등을 할 수 있긴 있는데, 근데 이게 아무튼 여러분들 국제유가가 하락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주식시장에 일단 별로 안 좋은 내용일 수 있다. 일단 이런 개념으로 일단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지금 장기적인 움직임이 어떤 주가 배열이나 차트 배열 같은 게 최근 코스닥 시장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도 중장기적으로 좀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중장기적으로 이제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제 뭐 채권 시장이 좀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현재 당장은 뭐 트럼프 베팅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채권 시장이 계속해서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약간 뭐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채권은 채권, 국제유가는 국제유가, 주식은 주식 약간 좀 이제 서로 이제 좀 따로 별개의 독립된 개체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라는 일단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일단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게 좀 맞을 것 같긴 해요. 원래 국제유가 떨어지면 지금 채권이 좀 올라가는 게 맞는데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은 좀 이제 지금은 약간 감정적인 구간에 돌입을 해서 그런지 어쩐지 일단 지금은 별로 그런 유기적인 움직임이 일단 잘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좀 경계가 좀 필요를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좀 독립적으로 놓고 생각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 국제유가는 전반적으로 주식시장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위험자산의 성격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하여튼 위험자산인 주식시장들 자빠지면은 얘도 자빠질 수 있다. 뭐 일단 채권하고 연관성은 조금 좀 빼놓고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일 오늘이나 내일 이런 순간은요. 일단 그래서 요까지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